네, 친환경 운전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요즘 자동차에는 보통 자동 변속기잖아요. 네. 이 자동 변속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 변속기 자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연비 사용 결과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행 모드인 D하고 또 이 중립 모드인 N, 이 위치에 따라서도 에너지 절약이 상당히 차이 나기 때문에 사실 도심지에서 가다서다 반복하는 경우에 변속기의 사용법에 따라서 연비 절감 효과가 전체 20% 이상 좌우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요. 네. 자, 이 차는 경차인데요. 자동 변속기가 탑재되어 있어요. 이 자동 변속기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 자동 변속기를 중심으로 해서 절감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자동 변속기는 보통 주차 모드인 P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진 R, 중립인 N,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운행하는 D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1하고 2가 많이 돼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 변속기 쓸 때는 보통 이거 레버를 움직여서 보통 주행 모드인 D를 보통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2나 1은 전혀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2나 1은 언덕을 올라갈 때나 아니면 내리막길에서 엔진 브레이크 쓸 때 보통 사용을 많이 해요.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도심지에서 이 신호등 앞에서 가다쓰다를 반복할 때 이 변속기 레버의 위치에 따라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전체 에너지 절감 분량의 20%를 좌우합니다. 직접 보게 되면은요, 이게 주행 모드인 D에 놨을 경우 보통 신호등 앞에서 정지하고 있을 때 브레이크를 밟고 주행 모드인 D에 놓는 게 가장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이때는 에너지가 항상 소모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용하는 거에 따라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틀립니다. 따라서 보통 브레이크를 잡고 주행 모드인 D에 놓지 말고 신호등 앞에서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보통 길이가 2분, 3분인 경우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주행 모드인 D에서 중립 모드인 N에 놓으면은요, 바로 에너지가 그만큼 소모가 덜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직접 앞에 부착되어 있는 에코 드라이빙 인디케이터를 보게 되면은요, 이 D하고 N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은 벌써 연료 절감 효과가 10%에서 1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자, D에 놨을 때는 이 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예, 연료가 많이 소모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N에 놓게 되면은 벌써 바가 한 2칸 정도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게 그만큼 절약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누적되면은 특히 도심지를 많이 운행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료의 절약 비용이 보통 한 15에서 20% 정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D하고 N을 자주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자동 변속기가 고장 빈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격이 급하고 거칠다 보니까 D하고 N이 완전 전환되기 전에 가속 페달을 밟아서 전진을 하다 보니까 이 변속기에 무리가 가는 거거든요. 따라서 딱 한 템포만 느리게 해서 이 신호등이 초록으로 바뀌게 되면은 N에서 D를 놓고요, 0.5초 후에 가속 페달을 밟아서 약간만 느리게 해주게 되면은 변속기가 고장이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에너지 절감 분량을 상당히 높일 수가 있고요. 따라서 D와 N을 잘 활용을 하시고 P도 마찬가지 N하고 효과가 똑같다는 것도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과 2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언덕이라든지 내리막길에서 적절히 활용하게 되면은 에너지 절감이 되면서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수동 변속기가 장착되어 있는 차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도 이점이 참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렇죠. 이 자동 변속기가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승용차 같은 경우에 99%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동 변속기는 유럽 경우에는 반이 수동 변속기일 정도거든요. 이 자동 변속기에 비해서 연비 효율이 예를 들어서 연료 절약분이 20% 정도 효율이 높고요. 네. 그만큼 이산화탄소 덜 배출된다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이 구입할 때 신차의 비용에서 수동 변속기보다도 100만 원 이상을 더 구입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되고요. 또 고장 빈도 측면에서도 사실 수동 변속기가 자동 변속기보다 훨씬 더 장점이 많다는 겁니다. 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일반 자동 변속기 사용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D 또 N
P 이런 쓰는 용도와 주행 모드가 정해져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수동 변속기는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에서 잘 활용한다면 안전도 측면이나 연비 효율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덕 올라갈 때 1단이나 2단, 3단을 효율적으로 변속을 맞출 수도 있고, 내리막길에서도 1, 2단을 사용하게 되면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이 풋브레이크만 쓰는 것보다 안전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국내에서도 이 많지는 않지만 수동 변속기가 좀 자동 변속기와 더불어서 활성화되면서 사용법을 익힌다면 훨씬 더 좋은 장점이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정지선에 있을 때 N에 둔 적이 거의 없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에너지 차이가 많이 날 줄은 몰랐는데 네. 앞으로는 정지선에 있을 때 N하고 D를 좀 활용을 해서 써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도심지에 지나갈 때는 신호등을 많이 걸리거든요.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주행 모드인 D에 놓고 있는데, 이것을 중립 모드인 N에 놓게 되면은 에너지 전체 절약분의 15%에서 20%까지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권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입니다.